예. 학교에서 녹화한 것이 하나가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고 부분만 다시 한번 간단히 녹화를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어 데스를 거의 다 설명드리고 해시 함수 설명하는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데스부터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데스는 1972년 그 미국 표준화 기구에서 어 대칭 암호 알고리즘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IBM에서 제안한 그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어 IBM에서 제안한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데스가 최종적으로 1977 년에 표준으로 공식 채택이 됐고, 그 과정에서 NSA에서 인제 자문을 받았고요. 이게 표준이 된 데스는 유효 기한이 10 년이었고 87 년도에 다시 검토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데스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 다시 10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년 동안의 표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0 년대 초가 되고 나서는 데스의 키 길이가 56 비트이기 때문에 컴퓨팅 그 당시의 컴퓨팅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전사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새 표준으로 인제 바꿔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97 년부터 새 표준 작업이 착수가 돼서 2000년 10 월에 최종적으로 렌제달이라는 알고리즘이 새 표준어로 채택이 됐고, 그 새 표준을 우리가 AES라고 합니다. 데스는 블록 방식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인데 블록 크기가 64 비트고 키 길이는 56 비트입니다. 원래는 128 비트였는데 그것이 인제 그 당시 70 년도에는 128 비트까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서 64 비트로 축소를 했고, 거기다가 다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그 당시의 에 컴퓨팅 환경을 때문에 다시 8 비트가 축소된 56 비트를 키로 사용을 했습니다. 총 16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0 년대에는 인제 소프트웨어 PC나 이런 것들이 에 일반적으로 인제 잘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데스를 구동한다, 뭐 암호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데스 칩, 이런 하드웨어 칩들을 만들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암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데스를 물론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부 구조를 보면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또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16 라운드로 구성이 되고 한 라운드마다 그 평문이 그 64 비트 입력이 32 비트로 나누어져서 작업이 이루어지겠고, 각 라운드마다 아 키가 작용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페스탈 구조라고 하고, 이 페스탈 구조에서는 요 f라는 함수, 요 f라는 함수만 가 바꾸더라도 여전히 그 그 어 암호화를 하고 그다음에 복호화를 했을 때 원래 평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역이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페스텔 어 페스
그 페스탈 구조의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으면 이 F 함수만 새롭게 설계하면 됩니다. 나머지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F 함수를 만들지 간에 그 암호화 과정과 그거에 대한 복호화 과정을 취하게 되면 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적으로 데스의 내부적인 연산들은 주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그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자리바꿈 연산과 치환 연산을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암호 강도를 높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바꿈이라는 것은 이제 비트를 자리바꾸는 것이고, 이렇게 초기에 64비트 그 평문 블럭을 자리바꿈하고 나중에 다시 또 자리바꿈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데스의 각 라운드 안에서도 한쪽은 이 F 함수를 거치게 되겠고, 다른 한쪽은 그냥 그 li는 그냥 왼쪽은 오른쪽 값이 그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게 자꾸 섞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 함수를 보면 32비트를 48비트로 확장하고 그거에다가 그 키를 XOR하고 그 XOR된 48비트 결과를 다시 32비트로 치환하고 자리바꿈하고 옆에 거랑 또 XOR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바꿈하는 효과는 이전 노트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비트가 결과에 고루 영향을 주게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특정 비트 값이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비트가 0이고 마지막 비트만 1인 것과 모든 것이 0인 비트를 암호화했을 때 동일한 키로 암호화했을 때 결과가 34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요 한 비트가 요 1이라는 값이 영향을 주는 데가 34곳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리를 바꿈으로써 그 입력이 어떤 출력 비트에 영향 주는 부분들이 많아지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 6비트를 4비트로 바꾸는 요 치환은 이제 역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5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4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역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서는 다시 복화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페스텔 구조의 특성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치환하는과 상관없이 그 상쇄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환 부분이 역을 못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 요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에서 48비트 키가 필요하게 되겠고 총 16라운드 구성되기 때문에 48 곱하기 16비트가 총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매 라운드에 어떤 랜덤한 키를 쓰는 것이 안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48 곱하기 16비트를 사용자가 키로 유지하는 것은 키 길이가 너무 길어서 불편한 거죠. 실제적으로 키 길이는 어떤 그 당시에 컴퓨팅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전사 공격에 취약하지 않을 정도의 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작은 길이의 키 값만 사용자가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키 관리 측면에서 편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보다 더 긴 길이의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유지하고 있는 키를 받아서 그 키를 필요한 만큼 확장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키를 그 알고리즘이 필요한 키로 바꾸는, 확장하는 그 알고리즘을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스에도 이런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고, 이 알고리즘은 뭐 자리 바꿈, 회전 등을 통해서 매 라운드마다 어떤 그 사용자가 입력한 키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키들이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스는 이렇게 설계돼서 몇십 년 동안에 연구도 되고 분석도 됐지만 어떤 허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6비트라는 그 키 길이가 현재의 컴퓨팅 능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 길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되어 있고, 그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 하루 만에 데스키를 전사 공격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그런 기계를 만들 어떤 기구나 업체나 기업은, 또는 정부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점점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고 하드웨어 가격들이 낮춰짐으로써 93년도만 가면 이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하루 반만에 데스키를 찾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스를 더 이상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 인터넷 이런 데서는 데스를 사용하지 않고 트리플 데스나 또 다른 암호 알고리즘들, 뭐 아이디어, 뭐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데스 이후에 나오는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트리플 데스는 데스의 키 길이가 56비트이기 때문에 전사 공격에 취약해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준이 나오기 전까지 데스를 그래도 계속 활용해보고자 해서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데스를 한 블럭을 암호할 때 데스를 3번 하는 것입니다. 3번 할 때마다 매번 다른 키를 쓰게 되면 키 길이가 56 곱하기 3 이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트리플 데스 쓸 당시를 고려하면 그렇게 3개의 키를 56 곱하기 3 168비트 정도의 키 길이는 너무 긴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개의 키만 쓰게끔 이제 수정을 했고요. 사용자가 그렇게 3개까지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안전성 측면에서. 그리고 단일 데스와의 어떤 호환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3개의 다른 키로 연속해서 어떤 평분 블록을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키 중에 첫 번째 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그 다음 키는 다른 키로 그것을 복호하고 다시 원래 키로 암호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요 K1과 K2를 똑같은 키를 써서 트리플 데스에 입력시키면은 이것은 싱글 데스 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트리플 데스도 64비트를 64비트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함수가 우리가 두 개의 다른 키를 이용해서 계산된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매핑을 이렇게 64비트를 또 64비트를 똑같이 매핑해 주는 트리플 데스랑 똑같이 매핑해 주는 싱글 데스에 해당되는 키가 만약 있다 그러면 이중암호, 삼중암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리플 데스 지금처럼의 그 두 개의 키를 썼을 때의 안전성은 112비트의 안전성 정도를 가진다가 되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것입니다. AS는 현재 미국 표준이고요. 이제 이 표준은 이제 데스가 길이가 너무 짧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차세대 표준이 필요해 가지고 이제 여러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채택된 표준인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97년도에 이제 미국 표준화 기구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차세대 표준을 이제 제안해라. 그럼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미국 표준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 요청을 내보냈고 그 제안 요청에 보시면은 블럭 크기는 128비트, 키 길이는 128, 196, 256 세 가지를 모두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데스 때와 달리 이제 키 길이를 세 가지를 지원해야 된다고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이제 128비트가 키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그 컴퓨팅 능력 때문에 짧아졌을 때에 어떤 표준을 바꾸지 않고도 키 길이만 늘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키 길이를 세 가지 지원하도록 이제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고 98년도에 1년 뒤에 그 들어온 것 중에 15개를 후보로 채택했습니다. 이 15개 중에는 한국에서 제안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개를 또 1년 동안에 분석해서 5개로 축소했는데 이 5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제안된 것은 빠졌고 최종적으로 Mars RC6, Ringed Serpent, Twofish 요 5개 알고리즘이 최종 후보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그 린제드를 제외하고 4가지는 그 매우 유명한 학자나 기관에서 제안한 것이고 린제들은 벨기에 석사 학생 2명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특이하게도 실제 최종적으로 채택된 암호 알고리즘은 벨기에 석사 학생 2명이 제안한 린제델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린제델 알고리즘은 기존 데스와는 달리 페스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최종 후보로 채택된 5개 중에 한 3개는 그 페스텔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페스텔 구조를 쓰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이 이제 채택이 되어 AS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AS에 관련된 자세한 내부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AES는 이제 내부적으로 단순한 어떤 비트 자리 바꿈 그리고 비트 치환을 하지 않고 다항식 다항식 군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고 그런 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군에 관련된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연산에 대한 구현은 단순 XOR이나 이런 쉬프트 연산 가지고 구현이 되기 때문에 수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했을 때 매우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해시 함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의 표준은 미국 표준은 이제 secure SHA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스트에서 개발됐고 9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 표준으로 채택이 됐는데 발표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한 버전이 2년 뒤 95년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95년도에 발표된 버전을 SHA-1이라고 그러고 최초로 발표됐던 그 알고리즘을 SHA-0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계속 사용되어 왔던 그 해시 함수는 SHA-1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가면 그 중국 쪽 학자들이 SHA-1에 대한 공격을 발표했는데 이 연구자들은 2의 69승의 비용으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SHA-1의 그 메시지 크기, 그 해시 값의 크기는 160비트입니다. 160비트이면 충돌과 관련된 안전성은 2의 80승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2의 80승보다 상당히 적은 2의 69승의 비용으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허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된 것이고요. 2013년도에는 2의 61승의 비용으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SHA-1은 이제 안전하게 쓰이기에는 어려운 그런 해시 함수가 되었고 그 때문에 SHA-2라고 하는 SHA-1을 그 출력 길이를 수정한 그런 SHA-2가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이 SHA-2는 해시값의 길이가 224비트, 256비트, 386비트, 512비트 네 가지 버전이 있는데 현재 주로 많이 쓰는 것은 256비트입니다. 그래서 256비트에서 이제 그 충돌 그 버스데이 패러독스 때문에 생일 패러독스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하면은 2의 128승이 되겠고 이런 왕이나 스티븐슨 등과 같은 사람들이 발견된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컴퓨팅 능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안전하다. 충돌이 발견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현재 쓰고 있고 하지만 자꾸 이 SHA 계열의 함수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2008년부터 새 표준 선발 작업이 AS와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 2015년도에 얼마 전에 캐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SHA-3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캐샥이라는 알고리즘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써왔던 SHA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SHA-3가 현장에서도 널리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SHA 계열들이 어떻게 설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SHA-1은 해시 길이가 160비트이고요. 임의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받은 입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512비트 단위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블럭 대칭 암호 알고리즘처럼 입력을 512비트로 나누어서 512비트 단위로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과와 그 다음 512비트를 이용해서 또 160비트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160비트와 그 다음 512비트를 이용해서 또 160비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12비트 단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블럭은 512비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512비트 그 마지막 블럭을 이제 채우기를 해서 512비트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때의 채우기하고 블럭 암호 알고리즘의 채우기하고 약간 다른 점은 블럭 암호 방식에서는 채우고 나서 나중에 그 채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해시함수에서는 나중에 제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를 하되 그 처음에 해시할 때 그 채운 방식하고 나중에 그 해시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계산할 때 그 채운 값이 똑같아야 된다. 똑같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것을 나중에 빼내거나 제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12비트를 나누어서 처리하는데 요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 512비트 그 160비트 값은 알고리즘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랜덤한 160비트 값을 가지고 160비트 값하고 사용자의 512비트 그 해시값을 계산해야 되는 첫 번째 블럭을 이용해 가지고 160비트를 계산하게 되겠고 그 160비트 값이 다시 초기 값으로 돼서 그 다음 510비트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또 160비트가 나오고 그러면 또 그 160비트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시값을 가지게 되면 채우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해시값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hx라는 해시값을 가지고 있을 때 x에다가 y를 결합한 해시값은 그 hx로부터 출발해서 y를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